동시효과 구간 왔습니다. 긴장되는 현재 상황 어떻게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간밤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2% 정도의 개파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2.02% 하락한 2614.37포인트 정도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54포인트 하락하는 수치 될 것 같고요. 어제 강보합권 정도였는데 이 부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여기에 추가 하락. 지금 월 저점 4월 들어서 저점이 월 말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5월 달에 기록했던 직전 저점도 단번에 좀 이탈이 될 것 같은데요. 3월이죠. 3월 달에 저점 같은 경우는 2,60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600선 오늘장 테스트 들어가려는 모습 현재 구간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이 더 밀리네요. 어제 900선 회복했다고 좋아했는데 그 좋아한 모습이 상당히 무색하게 오늘은 그 이상의 하락 움직임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2.5% 마이너스권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888.40포인트 정도 선 출발 대기합니다. 어제 11포인트 올랐고 오늘장 22포인트 내주면서 어제의 상승분 반납 그리고 그 이상으로 2배 정도 더 밀려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60일 이평선에서 멀어지면서 역시나 코스닥도 월 저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00선 이탈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종목별로의 흐름인데요. 오늘도 파란 나라,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파란 나라를 다시 또 입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몇몇 개별 종목군들만 시장 대비 좀 나은 움직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요. 육계 관련된 종목군들, 닭고기 관련된 종목군들 대체로 강한 움직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한탑을 비롯해서 또 곡물 관련된,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에너지 원자재 쪽으로 자금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연가스 쪽의 대성에너지라든지 또 석유 쪽의 중앙에너비스 이쪽으로 오늘장 강한 움직임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4월 27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4월 한 달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월 말이 되면서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출렁이는 모습 요즘 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 FOMC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서 지금은 사실은 블랙아웃 기간이기는 한데 계속해서 좀 설왕설래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장에서는 그 여파가 우리 증시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간밤 미증시는 3% 안팎으로 밀렸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으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양시장 출발했으니까 함께 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2% 안팎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보다는 약간은 덜 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현재 코스피입니다. 1.97% 하락하면서 2,615.6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금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2,618포인트 정도 선 움직임 보여줍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은 900선은 이탈이 됐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밀려 내려가는데 2.24%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0.74포인트 나타내면서 어제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그 이상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4월 들어서 저점 수준까지 밀려 내려간 모습 나타납니다. 다음은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125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장중에 지수 오를 때는 좀 괜찮나 싶었는데 막판에 결국에는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모습, 원달러 환율의 상승 움직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소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일단은 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중에 이런 매수 포지션, 저가 매수세 꾸준히 좀 유입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는데요. 외국인 거래소에서 263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일단은 매수 전환된 모습입니다. 개인 쪽에서 150억 정도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4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게 기관의 매도 물량이 연기금이나 금융투자 쪽이 아니고요. 투신권하고 사모펀드 쪽에서의 매도 물량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변화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고요. 이번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쌍끌이 매수입니다. 일단 개파락으로 출발하니까 저가 매수를 외국인 쪽에서 좀 들어오나 봅니다. 현재 외국인 100억 원 코스닥에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47억 원의 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파는데 개인 142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기계적인 매수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차익 비차익 거래 모두 다 매수 보여주면서 비차익 거래 매수가 좀 많네요. 444억 원 정도 됩니다. 합해서 478억 원, 코스피에서는 매수 우위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비차익 거래로 물량이 약간 출회되는데요. 2억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 프로그램 쪽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업종별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전 업종 하락입니다. 보통 지수가 크게 밀려도 살아남는 몇몇 섹터가 있게 마련이었는데 오늘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 크게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가장 큰 낙폭은 의료 정밀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의복하고요. 운수창고, 화학, 통신, 기계, 전기전자 순으로 고르게 2% 안팎의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가파른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2% 안팎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섹터는 없지만 그래도 좀 버티는 섹터 한번 보시죠. 오늘 장에서 음식료품이 1% 미만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이나 운송 장비 이쪽으로 덜 밀리는데 덜 밀려도 낙폭이 지금 1% 정도 나옵니다. 지금 한 개 섹터, 전기가스가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나마 살짝 상승불 들어오는데 여기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아서 업종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가는 정도, 그나마 이게 좋은 겁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넘어가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일자리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체로는 2% 안팎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상장 이후에 최저가 부근까지 재차 좀 밀려 내려가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40만 원권 테스트 들어갑니다. 5% 가깝게 밀려 내려가면서 40만 3,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호예수 물량 풀렸습니다. 3개월짜리 풀렸고요. 그래서 어제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좀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주가, 어제 지수가 오를 때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소 좀 밀렸었는데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니까 오늘이 디데이 당일입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톱10 내에서 이 종목이 가장 부진합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1위부터 10위까지 밀리는데 펄어비스가 무슨 일일까요? 펄어비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상승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게임주 전반의 분위기를 좀 잡아준 모습이었는데 이 중국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 버전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출 순위가 좀 아쉽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에 매출이 부진하다. 결국에는 이 신작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신약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뭐 아니면 도 이런 상황인데 초반의 상황은 도에 가깝지 않나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펄어비스가 10% 정도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톱10 가운데서 이 종목이 가장 부진하고요. 어제 테슬라가 10% 정도 밀려서 그런지 2차전지 소재주들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쪽으로도 안 좋습니다. 오늘장 양시장을 합해서 그래서 상승 종목은 126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지금 9시 5분 5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오늘장 어둡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특징적인 종목군들 짚어보겠습니다. 이건우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한 위치가 상당히 좀 투자 심리가 좀 최악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 테마성의 종목들이 가장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음식료 관련해서 곡물, 사료, 이와 같은 키워드가 있는 종목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이 좀 크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눈에 보이는 종목들 가운데서는 고려산업, 이와 같은 종목들이 단기 급등세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또 그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와 같은 움직임들이 사실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들을 본다라면은 아시아 종묘, 이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적이 좀 기반되면서 일단 종자 산업에 대한 좀 관심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한 선택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한일사료, 현대사료, 고려산업, 신송홀딩스, 그리고 제시케미칼, 이와 같이 이미 좀 단기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
좀 투자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원수 전문가님. 예,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지금 워낙 특징적인 종목, 업종이 없다 보니까, 일단 실적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엄청난 실적은 좋게 나왔죠. 뭐, 사상 최대로 나왔는데, 일단 하이닉스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뭐 차트가 지금 뭐,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안 좋습니다. 그래도 하이닉스는 뭐, 10만원대는 좀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 지수하고 역시 뭐 좀 같이 연동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뭐 추가 하락도 그렇게 뭐 만만치 않다. 하지만은 조금 더 아래로는 좀 열어둬야 되겠다. 아직 뭐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더 뭐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시장의 매크로적인 위험이 지금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실적이 잘 나와도 잘 안 먹히고 들어가 있는 뭐 그런 분위기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좀 현금으로 있으시고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신중을 기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건무 전문가님. 네, 이 종목도 좀 사실 좀 반복적인 움직임인데요. 육계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하림이 지금 급등세 좀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는 좀 테마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육계뿐만 아니라 수산주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육계 쪽으로 봤을 때 뭐 돼지 콜레라라든지 광우병, 뭐 돼지 열병, 그리고 뭐 조류 독감, 이와 같은 키워드로 해서 움직였었던 섹터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올라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제 이제 하림이라든지 마니커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이 UK 사업까지에 대한 가격 인상까지도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 때문에 오늘도 오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림이 23%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니커가 현재 상한가까지 직결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 뭐, 팜스토리라든지, 수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조 동암부터 해서 CJ 시푸드,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뉴스가 상당히 좀 자극적으로 와닿고 있다. 사실 이 내용들을 좀 자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좀 반복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좀 변동성이 좀 크지만은 시장에 대한 좀 기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테마주의 움직임들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최원수 전문가님. 역시 또 개별적인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뭐 전년 동기 대비 YOY 한 40% 증가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약 35%,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내서 지금 시장에서 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2.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역시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역시 지금 봐서는 실적밖에 좀 어떻게 시장에서 기댈 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선반영돼서 뭐 별로 힘을 못 쓰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실적이 지금 주가 상승에 어떻게 보면은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시장 분위기 워낙 안 좋은데 뭐 역시 좋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기업이 좀 주가가 그동안에 못 갔던 기업을 선별적으로 매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봤습니다. 다음 이건무 전문가님. 네, 저도 이제 같은 관점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섹터인데요. 현대차 또 기아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크게 깊이 빠져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88%, 코스닥이 마이너스 2.3%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일단 실적에 대해서 기초 체력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 방어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역시나 이제 시초가 출발은 좀 약하게 출발했지만은 지금은 다시 한번 보합권 근처까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아차 역시나 이제 출발은 마이너스 1.3에서 출발했지만 현재 상승 전환까지 좀 다시 이 차트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환율 환경에 대한 수혜로 해서 환차손 이익까지 뉴스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 내용들이 이들 기업들에 대한 기초 체력을 좀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측면이라면은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뭐 반도체에서 수출입 동향이 큰 기업들 그리고 의료기기라든지 음식료 쪽 안에서 이와 같은 환율 환경에서 수혜될 수 있는 기업들 선별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됐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강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지켜보더라도 뭐 화신 어제 윗꼬리가 크게 연출하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지만은 오늘 또 현재까지는 양봉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좀 자동차 섹터와 같이 일단 수출 동향에 대한 수혜가 되는 기업들 살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최원주 전문가님. 네, 계속적으로 뭐 실적에 대해서 발표한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현대제철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여전히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철강 업종에 대해서 실적은 좀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지금 현대제철, 포스코 좋은 실적들을 다 발표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1분기보다는 2분기에도 이 실적이 결국에는 유지를 하려고 하면 지금 판가 인상은 이미 진행 중에 있죠. 자동차 강판 같은 경우에는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후판 가격, 조선업체 후판 가격은 지금 인상을 협상 중인데 지금 협상은 좀 난항을 겪고 있고 철강업계에서는 약 20%를 요구하고 있는데 조선업계에서는 약 5%만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협상이 좀 잘 돼야지만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결국엔 판가 인상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가 철강업계에서의 좋은 실적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 반면에 조선업계에서는 후판 가격 인상을 또 큰 폭으로 한다면 작년에 충당금 많이 쌓았는데 올해도 충당금 많이 쌓아야 되나 좀 악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광우 전문가님. 네, 일단은 화학 기업들에 대한 이 판가 인상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지를 좀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카프로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최근 보름 사이 동안에 움직임이 좀 크기도 했었는데 이유는 카프로가 진행하고 있는 나일론 소재가 아니라 비료 사업에 대한 좀 내용이 좀 전해지면서 좀 변동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프로에 대한 기본적인 산업이라든지 그 밖에 이 화학 섬유 쪽에서의 판가 인상이 좀 나올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카프로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은 화학 소재에 대한 판가 인상도 기다려보자라고 좀 확산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롯데케미칼과 같은 종목들이라든지 대한 석유라든지 석유 아니라 이와 같은 종목들 이수화학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는 기업기도 하긴데 최근에 좀 기조가 좀 단기적으로 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선반영됐던 내용들이 좀 밀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카프로 종목이 좀 개별적인 이슈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 특징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실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분이 상승 종목 내에서 특징을 좀 잡아주셨는데요. 일단 원자재 쪽으로는 곡물, 육계, 수산 관련된 이 엑플레이션 관련주들 여전히 시장의 중심권에 서 있고 오늘 대기업들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발표된 기업도 있는데요. 한 8시 즈음에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 약간 상회했는데 영업이익이 좀 예상보다 살짝 덜 나왔습니다. 헤드라인은 몇 년의 최고치 이렇게 굉장히 좋다고는 하는데 좋은 실적은 맞지만 눈높이가 워낙에 좀 높았어 가지고요. SK하이닉스, 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실적 발표한 대기업들, 현대제철도 봐드렸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주 그래도 시장 대비 견조한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 또 화학기업에서는 카프로를 중심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2,000개 넘는 종목군들이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은 126개로 출발해서 지금은 171개 종목으로 약간 늘기는 했는데 그래도 200개 안 넘습니다. 곡물이나 이쪽 원자재 많이 봤으니까 오늘 다시금 기운을 차리고 있는 에너지 원자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연가스하고요. 지금 석유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뉴스 한 가지 있어서 연결지어서 보자면 EU 쪽에서 그러니까 유럽연합 쪽에서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량을 줄이고 2020년까지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이쪽 상품 시장에서의 큰 반응은 없지만은 먼저 천연가스 쪽부터 보겠습니다. GSE가 현재 13% 정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성에너지가 빠릅니다. 15% 정도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쪽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강한 움직임, 경동도시가스라든지 이쪽은 대체로 플러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 중앙에너비스 보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도 현재는 7%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쪽으로도 나란히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거의 한 2달 쉬었고요. 오늘 장에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광우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네, 일단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관계가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점도 좀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유럽의 적극적인 이제 러시아 제재가 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유럽 국가라든지 주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원유 수입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의 뉴스 보시면 영국도 얼마 좀 러시아 원유를 샀다라는 뉴스 나올 만큼 좀 분분할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테마주가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뉴스를 좀 자극적으로 좀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 자, 우선은 이제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는 지금 GSE가 대장주 역할로 해서 13%의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뭐 대성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중앙 에너비스 이와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변동성을 다시 한번 또 키워가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현재 많은 종목들, 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많이 포착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대체로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원유, 또 천연가스, 뭐 곡물, 사료, 그다음에 이제 수산주, 뭐 이와 같은 내용들 모두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로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다. 테마주의 성격이 좀 오늘 강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자재 쪽으로 곡물과 그 육계 이쪽 식자재 관련된 쪽은 최현주 전문가님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강하네요. 네. 오늘 뭐 시장이 결국엔 너무 안 좋으니까 조금 전에 그 천연가스, 그다음에 유가 이쪽 뭐 결국에는 인플레 뭐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원래 정식으로 정유주인 S-오일은 오늘 약세거든요. 뭐 원유 시장 어제 상승했지만은 약세인데 조금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이쪽으로 대안을 삼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저는 이쪽을 뭐 별로 잘 안 좋아해서 뭐 저는 그다지 뭐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주가는 뭐 상단에 다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매수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 있는 물량을 좀 상승하면은 고점 다가오면은 조금 정고점 다가오면 좀 팔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천연가스 얘기를 해봤는데 천연가스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부탄가스 관련주들이 또 강해가지고요. 원래 거래가 별로 없는 또 작은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태양이나 대륙재관, 승일 이렇게 세 종목 있죠. 대륙재관도 지금 5%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근래 들어서도 주가 움직임 괜찮았습니다. 승일도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상승 전환이 되는데 뭐 개별 뭐 가격 인상 모멘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수급상으로 그런 것인지 간략하게만 좀 봐주세요. 이광무 전문가님. 일단 사실 이야기의 꼬리를 찾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판가 인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판가 인상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내용들을 좀 찾아볼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태양이라든지 대륙재관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향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걱정은 아닐 것 같은데 일단 판가 인상이 나오지 않을까, 판가 인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워낙에 이제 거래가 새롭게 생기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주가 탄력에 대한 테스트가 아직 뭐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미 이제 오름세를 좀 이미 나왔습니다. 우선 이제 대륙재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가격선을 본다라면은 6,000원 라인대가 좀 중요한 가격선이 될 것 같고요. 태양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좀 더 작은 거래량이 있는데 지금 이미 이제 윗꼬리를 좀 크게 연출한 상태입니다. 16%대까지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금 플러스 5%인데 사실 이와 같은 좀 윗꼬리를 좀 단기간 빨리 확인했기 때문에 재차 접근하는 건 좀 저는 좀 자제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본다라면 대륙재관 6,000원 라인 때 대응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테마주들이 강하긴 하는데 이들 섹터에 대한 접근은 저는 좀 한 걸음 뒤에서 좀 보자. 뭐 앞에서 움직이는 테마주들이 좀 더 많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약한 종목 가운데서도 유난히 좀 눈에 띄는 종목 몇 가지 짚어볼게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결국에는 30만 원권 이탈이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52주 신저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27만 9,5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갔고 차트 보시면은 바닥이 어딜까 선을 그어봐도 어디 걸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계속해서 약세 움직임 띄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구글이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했고 이런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비대면 기업들의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달리는 상황 속에서 또 금리까지 인상을 하고 네이버 어디쯤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줄지 투자자분들 막막하실 것 같아요. 최원주 전문가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지금 성장주에 대한 우려, 플랫폼 주식에 대한 우려. 그러나 이제 어제 알파벳의 실적을 보면은 유튜브 광고 매출은 안 좋았지만은 그래서 유튜브 쪽이 안 좋았지만 구글 쪽은 그래도 나름대로 또 선전을 했습니다. 실적 컨센서스 상위하에서 구글 쪽은 나왔고 저는 네이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자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지수의 움직임과 이제는 좀 같이 발맞춰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지수가 돌아서면 같이 돌아설 것이라고 보고 있고 빠졌던 폭이 더 컸던 만큼 어떻게 보면은 더 골이 깊었던 만큼 산도 더 높지 않을까 반대로 좀 그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가 매수는 조금 더 지수 돌아가서는 거 보고 우리가
우리가 지수 전체를 지금 매크로적인 전체 환경을 좀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지수 제가 아직까지 바닥 찾지 못한 것으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현금 챙기자. 뭐 저번 주 금요일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데일리로 나오니까 매수 시점은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서 지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네요. 원격 진료, 원격 의료 이쪽 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이 부분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워낙에 지금 이 부분들 워낙에 인수위 쪽에서 이 강조했던 부분 과학적 방역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면서 원격 진료 의료가 핵심이 됩니다. 비트컴퓨터가 지금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인성정보도 5%, 6%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확실히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장 전반적으로 어두운데 점차 좀 매개가 확산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유비케어도 지금 1% 정도 플러스권이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강보합권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에 좀 모멘텀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문 전문가님? 네, 일단은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뉴스가 가장 또 빠른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섹터는 지금 인성정보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인성정보에 대한 주가 지금 예물대 돌파는 2,900원 돌파가 중요할 것 같고요. 본봉 상태를 본다라면 2,800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가장 또 중요한 가격선이기도 합니다. 이 라인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단기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위원장을 통해서 6대 육성 정책에 대한 내용들도 나왔습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키워드 6가지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좀 살펴보시는 것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이슈를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좀 확실한 좀 단기적으로 목소리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닌 우리가 이제 당연히 예측되고 있는 이 정책들 가운데서는 원전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와 같은 키워드들은 조금 더 확실한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더 먼저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대형주 가운데서는 LG그룹 내에서 IT 계열사들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보호예수 풀리는 날이어가지고요. 장 초반에는 6% 정도까지 밀리다가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40만 원권은 지지가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와 함께 지금 LG이노텍이나 LG화학이나 이쪽 다 밀려가지고요. 시장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유난히 이쪽이 좀 안 좋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봐주시죠. 최현주 전문가님. 네.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애플의 실적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1분기에 지금 상하이 봉쇄 때문에도 좀 그런 것으로 영향이 많이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 먼저 선 반영해서 좀 빠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LG 같은 경우는 애플의 실적이 결국엔 LG 이노텍의 실적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주가 그동안에 좀 많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덜 밀렸죠. 코스피 빠지는 거에 비해서 덜 밀리다 보니까 좀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크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어제 전기차 관련주들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피스코 전부 다 안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어제 안 빠진 종목이 없지만 그쪽이 좀 더 타격이 커가지고 같이 빠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지금 가격에 썩 그렇게 아주 좋다 그렇게는 안 보이고, 지금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이 빨리 어느 정도 중국 CATL만큼 11%, 12% 정도 나오는데, 그쪽이 지금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부분에서 한 5%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영업이익률을 빨리 그 정도 선까지 끌어올리지 않으면 좀 모멘텀을 좀 받기는 힘들고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LG 화학이야 다 이제 스피노프 분사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소재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좀 퍼포먼스가 좀 나와야 되죠. 지금 기존에 NCC 가지고만 이 주가가 성립이 된다고 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성장성을 부여해서 그쪽으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잡히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LG화학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접근하지 않는 게 저는 좋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대응 전략 세워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지금 지수가 한 2% 안팎으로 양시장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전반을 대응하는 투자자분들께 팁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엄청 오르네요. 1260원까지 단번에 갔습니다. 지금 1262원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11원 50전의 상승세 띄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부터 오늘 좀 당혹스러워하고 계실 투자자분들께 좀 팁을 주세요. 네, 전하면은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뭐 긴 한숨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입니다. 왜냐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뒷받침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저가 매수세를 찾아봐야 되는데, 외국인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저가 매수세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환율에서는 외국인들의 이탈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1분기 때에 대한 이 실적 베이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2분기에 대한 실적까지도 우리가 좀 수출 기업들은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원자재에 대한 부담이 있는 산업군들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나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수출에 대한 동향도 상당히 또 이 마진 개선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뭐 단편적인 예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40만 원 다시 한번 또 갔다 왔습니다. 지금은 반등이 좀 연출돼서 41만 원 선까지 올라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종목들이 40만 원 밑으로 조정이 나온다? 저는 오히려 좀 다시 한번 사모을 수 있는, 매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라는 것이 뭐 이 주식시장의 격언이긴 하긴 하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사 모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여기서 6만 원 선까지 내려온다면 저는 더할 없이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큰 바스켓 기업들에 대한 수급 부재 악재죠. 그렇다면은 바스켓이 조금 더 낮은, 그러니까 이 반도체 중소형주라든지 2차 전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서 오늘 수익 나는 종목들이 아니어도 지금 시장이 오히려 투매를 유발하는 시장이 아니라면은 오늘 우리 증시가 다시 한번 좀 밀리긴 했었지만은 그동안에 연중 저점을 이탈하고 그런 모습들까지는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이 라인대에서 하방 지지 테스트를 할 테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대한 기초 테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기초 체력 테스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오히려 이제 수급 공백이 나와 있는 섹터들을 좀 살펴보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수출 기업들 중에서는 수익 나는 기업들, 반도체, 자동차, 음식료, 의료기기, 이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음식료 안에서도 사실은 판가 인상, 가격 인상 나왔던 제품군으로 해서 접근하신다라면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원주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철저하게 관망이고요. 혹시라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전량 매도 아니지만 한 3분의 2 정도는 팔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저는 1월 달에 전저점 코스피 2590 그거까지는 간다라고 기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거기서 뭐 버틸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그 시점에서 지켜보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철저하게 지금 저는 관망해야 되고요. 지금 섣불리 들어가서는 끝물이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여기서 낙폭 지수로는 얼마 안 되지만은 더 개별 종목으로는 더 크게 얻어맞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현금 챙기실 분은 챙기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냥 관망, 매수 시점은 추가적으로 잡아드리겠다. 삼성전자는 아직 지수 돌아서려면 같이 돌아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수급이 안 좋아서 너무 액면 불안을 과하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도 말씀드렸고, 액면 불안을 다시 액면 병합을 한 1,000원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일반인들이 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손을 많이 탔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관망하시고요. 좀 천천히 좀 마음을 좀 편안히 가지시고, 마음 안 편하겠지만 매수 시점은 추후에 좀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자양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든든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